볼링이라는 종목은요. 어프로치 위에 서면 똑같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같은 선수로서 지금 팀의 운명을 짊어진 두 선수가 대표해서 우리 팀에게 승점을 안겨주느냐 아니면 패배를 안느냐 이 두 선수의 오롯이 이 두 선수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승점을 1점씩 나란히 가져갔었던 사인조 베이커 경기였었고요. 이 단체전에서는 강현 선수가 조금은 본인의 기량보다는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네. 과연 개인전에서는 어떨지. 자, 이 팀전에서는 스트라이크 기록이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개인전에서는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갈지 한번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슈퍼볼링 2회차에서는 스트라이크 비율을 55%까지 맞췄었던 주장 강희원 선수였습니다. 과연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네, 일단 첫 포문은 시원하게 열어서 스타트를 아주 좋게 끊어서 먼저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전에서는 조금 강희원 선수가 맛보기를 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뭐 경험과 노련미에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선수기 때문에 예. 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것이 강점인 선수고요. 우리 박건하 선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볼링의 어떤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가 정말 이 단체전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선수가 바로 박건하 선수인데요. 네. 1프레임 출발하는 박건하. 그의 손에서 떠났고 오. 자, 박건하 선수는 뭐 어드레스 자세 때부터 마지막 피니시 포지션까지 사실 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지도자들이 봤을 때도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입니다. 예. 그만큼 완벽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건하 선수도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낮은 점수를 기록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낮은 점수를 기록할 때 그 낮은 점수를 최대한으로 막는다는 거죠. 예. 그런 기본기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박건하 선수가 스페어로 처리를 해줬고요. 자, 방금 남았던 저 7번 핀에 대한 어떤 잔상 그것을 다음 2프레임에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 1프레임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했던 강유현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번엔 역시 10번 핀이 잡네요. 자, 지금 선수들이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선수는 10번 핀, 왼손 선수는 7번 핀에 남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레인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뭐 전문적으로 캐리 다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정비가 되어 있던 오일이 백엔드 부분, 레인의 끝 부분, 볼이 꺾여서 들어가는 부위로 오일이 옮겨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끝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뭔가요? 강현 선수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물론 뭐 성적에도 팀의 성적에도 좋지 않겠지만 강현 선수의 오랜 선수 경력에도 이 오점이 남을 수 있는 후배들에게 예.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벗어났었던 강유현 선수였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박건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좋아요. 좀 더 강력한 회전력으로 저 7번 핀을 해결을 해버리네요. 예. 확실히 이 첫 번째 프레임을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해결 방법, 정답을 조금은 들고 나온 박건하 선수네요. 네, 지금 박건하 선수가 투구하는 공략하고 있는 볼의 진행 방향을 보면요. 앞선 투구보다는 굉장히 볼의 앵글을 줄인 상태에서 공의 직진 회전을 오히려 높여서 핀 액션을 높이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예. 자, 강유현은 어떨까요? 좋아요.
그냥 물러난다면 강현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스트라이크 라인은 박근하 선수보다는 강현 선수가 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현 선수가 일반적인 선수보다는 굉장히 큰 앵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레인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는 하지만 저희가 실업 선수들도 왼손 선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왼쪽 선수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스트라이크 더블 바꿔나.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동료들을 한 차례 또 바라봤었던 박건아 선수입니다. 자, 이미 강현 선수도 박근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쉽게 본다거나 절대 만만하게 보는 상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강현 선수 스스로가 이 경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고 그럼 예의고요. 강희연 사프레이. 7번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7번 핀이 자 7번 핀이 남는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오백션이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스피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든지 마지막 백엔드에서 스피드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핀 액션이 7번 핀까지 전달이 안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네, 자, 강희연 선수가 뭐 이런 점을 절대 모를 리 없고요. 그렇죠. 어떤 생각으로 공략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홀수 프레임에는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그리고 짝수 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투구에는 연속해서 9개의 핀을 처리했었던 강희원 선수고요. 자,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요, 이 한 프레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개인전 단게임 승부에서는 과연 내가 몇 점을 쳐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점수를 쳐야 될지 적은 점수로서 안정되게 갈지. 예. 박건하 터키. 자, 4프레임까지 진행됐습니다만은 박근하 선수가 현재 치고 있는 터키와 그리고 라인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강희연 선수는 최소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박근하 선수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기량이 높은 선수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벌써 부담을 안고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대 부담감을 떨쳐내야만 하는 강희원. 경기 중반부. 어렵네요. 이번엔 예 10번 핀이 남네요.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희원 선수가 큰 앵글을 그리면서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 것이 큰 장점이라고 불려졌던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핀 액션에 의해서 스트라이크 횟수가 나와주지 않으면 강현 선수가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 선수가 특히 박근하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하 선수를 이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페어 처리를 해냈습니다. 약간 계속 고개를 가로젓고 뭐 레인도 뭐 기름 오일 양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강현 선수인데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하는 듯한 느낌은 자, 이렇게 있어요. 되면 지금 저희가 치르고 있는 이 경기 방식은 사실 뭐 내가 점수를 많이 쳐야 되는 경기가 아니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경기지 않습니까?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6프레임부터는 강현 선수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예. 박건하 보배가 틈을 안 줍니다. 제가 상대방 선수라면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전 같이 안 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깔끔한 곡선을 그렸고 사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정수 선수의 끊임없는 응원입니다. 본인이 경기를 개인전을 치를 때보다 지금 응원에 더 진심인 이정수 선수예요. 저게 뭐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강현 선수 그냥 물러설 수 없죠. 각을 활용해서 스트라이크. 좋아요.
자, 선배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세 프라임 만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울주군청의 강희원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근하 선수는 근데 사실 박근하 선수가 점수상으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서 뭐 편안한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본인 경기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박건하 또다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아, 질리게 하네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자, 뭐 어느 지도자라도 가지고 싶을 정도의 네.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사실 저희 국내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보통 보면은 저희 볼링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기량이 가질 때가 보통 구력이 10년 차 정도 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도자들이 그만큼 어릴 때부터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오, 더블 다행입니다. 달성 강희원. 그래도 지금 뒷심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아, 강희원 그럼요. 선수입니다. 아, 그냥 무너질 수 없죠. 네. 그렇게 본다면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엘리트 길을 전문 선수의 길을 걷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보면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1, 2학년 때 보통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그렇게 본다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실업 선수에 진출을 했을 때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박건하가 스트라이크 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 뭐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말 좋은 선수고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 기량을 갖췄다라는 것은 예. 아무리 레인 패턴이 나하고 맞는 레인 패턴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량이 없이는 연속해서 스트라이크 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살짝 움찔했었던 박건하 선수였고요. 이제 개인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터키 달성하고 있는 강희원. 자, 강희원 선수 원오픈 후에 터키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강희원 선수는 기록할 수 있는 점수가 남아있는 칸을 전부 스트라이크로 메우더라도 230대거든요. 예. 박근하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남아있는 프레임에서 스페어 커버만 하더라도 240대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승패는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박건하 여기서 또다시 스트라이크. 세븐뱅어를 만들어냈습니다. 7개의 스트라이크를 저렇게 쉽게 치네요. 거의 밥 먹는 것처럼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건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박근하 선수가 보여주는 레인 위에서 화려한 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하 선수의 장점을 저 어프로치의 스텝 이동, 이 중심축의 이동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너무 유지되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정말 보기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저희가 이 두 팀의 단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건하 선수의 플레이에 이 극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멘탈적으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강희원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승패는 거의 기록습니다만은 본인이 남아있는 구템 프레임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시합에도 팀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뭐 강희원 선수는 경험도 많고요. 구력이 그만큼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중함에 대해서. 그렇죠. 네. 뭐 여담입니다만은 경기 전에 이 울주군청 조성영 감독님이 라이벌 팀으로 이 인천과 부산광역시청 팀과 이 광주 팀을 뽑았었거든요. 좋아요. 강희원 보메가 선수. 강희원. 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성영 감독님의 얘기로는 그래도 이 광주시청팀 신생팀이지 않느냐, 뭐 라이벌로 삼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부족하지 예.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역시 그 조성영 감독님의 날카로운 눈매만큼 정확한 안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거나 9프레임 투구는 여기서 한 핀이 남네요. 이제 두껍게 한번 들어가네요. 네. 사실 세븐베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박건아 선수는 충분히 본인의 이 능력을 잘 보여줬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지금 레인 상태가 저희가 매 대회마다 레인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어떤 레인 패턴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오는 레인 패턴이 있고, 그만큼 커버 에어리라고 그러죠. 실투를 했을 때 허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레인 정비 패턴에서 스트라이크 치는 것과 오늘 정비되어 있는 이 몬트리올 레인에서 스트라이크 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이런 어려운 레인 패턴에서는 에버리지가 210점대로서 우승을 할 수도 있지만, 쉬운 레인에서는 에버리지가 250이 넘어가도 우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레인 상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건아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경기 전에도 분명 쉽지 않은 레인이라고 계속해서 네. 홍용찬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프레임 첫 번째 좋아요. 투구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니까 정말 초반에 그 강희훈 선수가 10번 핀을 아쉽게 미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 10번 핀을 미스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기 결과는 또 모릅니다. 박건아 선수도 마지막까지 어떤 스페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는데, 이 경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스페어 미스가 더 아쉽게 작용이 됩니다. 엄청난 박빙의 경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강현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는 박건아 선수에게도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만큼 이 강현 선수의 본심도 느껴지는 거고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렇게 좋은 모습이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레인의 중간부에서 출발을 해서 레인의 가장 끝부위까지 공이 진행이 돼서 다른 어느 선수보다도 큰 입사각으로서 1-3 포켓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희연 선수가 어느 선수들보다도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 포켓에만 공략이 된다면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 선수로 평가되었었는데, 오늘은 너무 늦게 발동이 걸리지 않았나. 예. 특히 강희연 선수가 그립을 질 때 새끼손가락을 접고 지는 일명 돈카트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저 돈카트 그립을 구사를 하면서 좀 더 많은 회전력을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현 선수가 237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방금 나왔던 저 행운의 여신의 한 투구가 2프레임 때. 2프레임 때 나와줬더라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박근혜 선수가 초반에 강현 선수가 박빙의 승부로 갔다면 이렇게 과연 스트라이크를 또 연속해서 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의구심도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굉장히 재미난 명승부를 펼쳐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박건아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이보세요. 4핀이 남았습니다. 이 볼링 경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강현 선수가 스페어 커버만 했더라면 247점 후반대가 됐을 거고 248점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박건아 선수도 사실 이 스페어를 처리를, 이런 투구를 남겼을 때 스페어 커버를 못 한다면 강현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가정법입니다만은. 예. 어, 하기 위해서도 굉장한 또 부담감도 따랐을 거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볼링 선수들은 반드시 단 한 개의 핀이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마저 스페어 처리. 그마저 스페어를 합니다. 네. 저 뒤에 숨어 있던 8번 핀, 저 핀을 직접적으로 볼이 히팅되지 않고서는 스페어가 될 수 없는 남아 있는 스페어인데요. 이 어려운 레인에서 250대를 기록하네요. 예. 이제 클린 게임을 위해서 마지막
10프레임 세 번째 투구만을 남겨두고 있는 박건하 선수입니다. 천천히 이동하는 박건하. 박건하의 네. 마무리는 아웃핀이었습니다. 254점을 기록하면서 237점을 기록한 강희원 선수를 제압하고 팀에게 광주시청 팀에게 승리를 기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자 1차 5경기에서는 광주시청과 울주군청이 승점 1점씩 가져갔었던 상황 속에서 마지막 개인전에서 박건하 선수의 뛰어난 위력이 발휘가 되면서 결국은 박건하 선수의 이 승리로 인해서 승점 석점을 챙기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개인적으로는 박건하 선수의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네. 아쉬웠던 점은 이 울주군청이 앞선 단체전 경기에서 동점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었는데 예. 강희원 선수 조금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남자 1차 5경기 울주군청과 광주시청이 맞대결이었는데요. 총 승점 광주시청이 3점 그리고 울주군청이 1점을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홍영창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김용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